지금 전해드리는 건 이제 허겸 기자가 한국에서 보내온 소식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자유민주원팀이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었죠. 지난주에 출범을 시켰는데 출범시킨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원팀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부산에서 열렸던 시위 현장 모습 한번 직접 가서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혁명의 날이 오늘 밝았습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하는 이런 위대한 혁명입니다. 정말 이 소중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나라 망치는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한 팀입니다. 우리는 다 한 팀입니다. 어느 당 소속이든 어느 단체 소속이든 어느 지역 소속이든 자유민주 헌법 가치에 존중하는 우리 모두는 다 원팀입니다. 분명하게 다른 투표 용지에 다른 잉크로 이렇게 인쇄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설명은 무효 선언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이걸 감정 결과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같이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무효 선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외국 시민 여러분들이 대법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압력을 계속해서 가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헌법 파괴 세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적대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패하고 불의한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다수 국민이 알기만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권을 찾아오고 정당하게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를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이번 자유민주원팀 혁명선언은 이거는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어떤 자유와 기본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혁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4.15 부정선거를 통해 180석을 만들고 악법을 양산하는 문재인 정권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적 저항권, 즉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나서야 한다는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처음 결성된 자유민주원팀이 11일 부산 서면에서 혁명 선언식을 개최한 뒤 대정부 투쟁에 나섰는데요. 자유민주원팀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 기적적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뜨렸고 법의 지배와는 반대로 가고 있으며 우리가 꿈꾸던 법치사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권오용 변호사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낭독하면서 현 집권자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고 자유민주원팀 혁명에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인 질서가 회복되길 원하는 국민 모두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스앤포스트 허겸입니다. 예, 지금 댓글을 주신 내용들에 전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저희가 하필이면 앞서서 조지아주를 얘기해드리면서 데이비 퍼듀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데이비 퍼듀 의원도 본인이 선거에서 떨어지는 부정선거 때문에 본인이 선거에서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서는 그냥 조용히 잠자코 1년을 지냈던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준다라는 그 약속을 힘을 삼아가지고 지금 다시 출마를 했다는 것이죠. 라이노라는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뭐, 라이노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라이노라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1년 전과는 다른, 지금의 데이비 퍼듀는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인정해 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황교안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활동을 벌이는 것, 그 민경욱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할 때는 조금만한 성과밖에 내기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고 나니까 이 일 벌리는 스케일이 달라졌다. 일 자체가 상당히 부정선거를 범국민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이것에 항거해서 이른바 그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황 전 총리가 움직이기 전에는 민경욱 전 의원 혼자 힘으로는 힘들었던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좀 생각해 줄 필요는 있기는 있다. 이것이 언제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대선판에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이건 저희가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냥 덜덜덜 떨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 국민의힘당의 여러 잔당 의원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니까 그나마 좀 지켜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조금은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한국 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목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 내에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백신, 특히 백신 패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 백신 문제가 결국은 그 부정투표 문제와 맞물려지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폭발하게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은근히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 모릅니다.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의무 접종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해서 백신 맞지 않으면은 학교고 학원이고 뭐 아예 못 다니게 아이를 갖다 그냥 집안의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버지니아주에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주지사가 공화당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 내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자유민주 원팀이라는 이 캠페인은 저희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볼 만하긴 하다라는 말씀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